주인공 김태준. 그는 올해로 70세를 맞이한 은퇴한 기업가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절의 화려함과 열정을 느낄 수 없다. 아내와 두 자녀는 모두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며 태준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혼자 지낸다. 그의 하루는 단조롭다. 아침마다 정원을 돌보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날 평범했던 태준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우편함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발신인은 알 수 없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70세가 되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답을 찾으십시오. 태준은 처음엔 이를 경박하게 여겼다.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야.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문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태준의 집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넓은 전원주택이다. 오래된 나무들과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은 작지만 평화롭다. 몇몇 이웃들이 있지만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준은 과거처럼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그는 스스로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마을 공원에서 우연히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한 명은 어린아이, 한 명은 중년의 남자, 그리고 마지막은 노파였다. 그들은 특별한 인연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태준에게 각각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진다. 태준은 편지의 내용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우선 자신의 가족부터 떠올렸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들. 그들은 분명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을까? 그 의문을 품으며 그는 마을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한 아이가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아이는 공을 주우며 그에게 다가와 묻는다. 할아버지, 왜 여기서 혼자 계세요? 그 질문은 갑작스럽게 태준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느낀다. 바로 그때 중년의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말한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너무 많이 떠들어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떠났지만 태준은 그 남자의 표정에서 예전의 자신을 발견한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문제로 고민하던 자신을. 그날 밤 태준은 꿈속에서 노파를 만난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반드시 형태가 있어야 하나요? 태준은 다음날 아침 공원으로 다시 향했다. 그곳에서 어제 만났던 아이와 중년의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들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들은 다시 나타났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어제 공을 주었던 아이였다. 그는 이번에도 태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혼자 걷고 계셨죠?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항상 웃으셔서요. 그 말은 태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고 그 순수함은 태준의 고독을 조금이나마 씻어냈다. 그 후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어제 저희 아이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 아버지가 당신처럼 외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싫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다. 마지막으로 노파가 나타났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만 보고 있나요? 사랑은 언제나 곁에 있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노파의 말은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순수한 아이.
열심히 살아가는 중년의 아버지, 그리고 삶의 진리를 전하는 노파라는 것을. 마무리. 태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도 사랑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명언. 사랑은 반드시 형태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큰 행동이나 말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태주는 노파의 말을 되새기며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정원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그러던 중 태주는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아내는 다소 차갑게 말했다. 태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태주는 당황하며 변명하듯 대답했다. 아, 바빴어. 그리고 혼자 있는 게 편해서.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서운함이 묻어났다. 우리가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전화를 끊은 후 태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존재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다. 다음 날 태주는 마을 공원으로 다시 나갔다. 이번에는 어제 만난 아이와 중년의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이상한 메모가 나무에 붙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태주는 이 메모가 누군가의 장난인지 아니면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 현관문 앞에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70세의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뭔가 큰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 그리고 왜? 태주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그는 오랜만에 아들 가정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들 김민수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민수의 집은 화려하고 넓었지만 그 안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수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에 놀랐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예고도 없이.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바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주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을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일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하지만 이때 민수의 아내가 조용히 태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주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수의 핸드폰에서 경고음이 울리며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의 선택이 실패하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민수는 문자를 보고 당황하며 말했다. 누구야? 저에게도 이런 문자가 계속 옵니다. 태주는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물었다. 너도 이런 문자를 받고 있었니? 언제부터? 민수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처음엔 무시했지만 점점 더 불안해져요. 특히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걸 알고 나서 더 그래요. 태주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 선택은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것을 넘어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가족들과 멀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생긴 벽을 넘어야 했다. 갈등의 정점. 태주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다시 혼자 조용히 살아가며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는 것. 가족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하지만 그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한 채로 남게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 이제 태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긴장감 있게 전개됩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태준은 민수와 그의 가족을 떠나 서울 시내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선택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노파였다. 전화 너머에서 노파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준 씨,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이미 지쳐가고 있어요. 당신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태준은 전화기를 손에 꽉 쥐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나 노파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태준은 순간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민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얼굴을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손주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민수의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희를 소홀히 했어. 나는 늘 일만 생각했고 너희가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몰랐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바빴던 기억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수의 아내도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늘 아버님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희와 함께하는 삶을. 그 순간 민수의 핸드폰에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당신의 선택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며 방 안은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태주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진정한 연결을 느꼈다. 그날 밤 태주는 민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아버지, 앞으로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요? 손주들도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태주는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너희들에게 두겠다. 손주들은 태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았다. 그는 손주들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이때 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노파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민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고 따뜻했지만 노파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집 현관문 앞에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몇십 년 전 태준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태준은 사진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 노파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노파는
나의 어머니였던 걸까?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걸까? 태주는 혼란스러워하며 사진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듯한 환영을 경험했다. 태준아, 너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운 거야. 나는 네가 그 길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독자 여러분, 태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선택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노파의 정체와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과연 태준은 이 모든 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태준은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정원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존재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머니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게 아닐까?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메시지와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편지, 전화, 그리고 마을 공원에서 만난 세 사람, 모든 것이 어머니가 그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것이다. 태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확신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심했다. 태준은 다음 날 아침 민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민수야, 앞으로 주말마다 너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리고 내 엄마와도 자주 이야기하고 싶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아 대답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솔직히 저희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죠. 태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다가갈게. 그날 저녁, 태준은 오랜만에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랐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나눴다. 태준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당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외로움이 아닌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준의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민수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며 손주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또한 아내와도 다시 가까워지면서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나에게 돌아왔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지 나의 상상이었던 걸까? 어느 날 밤, 태준은 정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만약 정말 당신이라면 고마워요. 이제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태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것 같았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결말의 메시지. 태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70세에 깨닫는 특별한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